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9월 소식입니다. 고양의 멋 2024 행주가 예술이야. 이토록 낭만적인 가을밤이여. 가을밤에 낭만이 쏟아진다. 행주 산성에서 열리는 17일간의 밤축제. 행주가 예술이야가 가을의 서정과 어우러진다. 산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빛과 음악은 감성을 깨우고 시간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역사와 전통은 마음을 울린다. 행주산성, 빛으로 물들다.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밤축제로 자리 잡은 행주가 예술이야가 올해는 가을밤에 찾아온다. 2021년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축제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평소 접근하기 힘든 산성의 밤을 문화, 예술, 역사, 놀이가 어우러진 축제로 근사하게 풀어낸다. 덕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매력적 야간 경관과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포함됐다. 해마다 봄에 열리던 축제가 올해는 행주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을 주제로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가을밤을 수놓게 되었다. 유독 무더운 여름을 지나온 뒤 만나는 가을 축제라 더욱 반갑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 행주 산성에서 즐기는 달빛 여행. 형형색색 빛 조명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임진왜란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행주의 인물과 이야기에 빠져든다. 2024 행주가 예술이야. 기간 9월 27일에서 10월 13일 17일간. 장소 행주산성 일원. 관람료 무료 입장, 체험 프로그램 유무료 운영. 주차장 행주산성 1주차장, 행주외동 62-6, 80대. 행주산성 2주차장, 행주외동 60-6, 150대. 주차장이 혼잡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주요 일정 행주산성 달빛 여행, 체험 프로그램, 밤마실, 캐리커처, 전통놀이 등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행주산성 일원. 미디어 아트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충장사. 산성음악회 9월 27일부터 10월 13일 중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9월 28일, 10월 13일 제외.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충장사 충의정. 개막 특별 공연 K-타이거즈와 미디어 아트 융합 공연 9월 28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충장사. 폐막 특별 공연 고양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10월 13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충의정. 행주가 예술이야에서 즐기는 5가지 밤 풍경. 1. 이야기가 흐르는 달밤 야행.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현장이다. 그저 멋진 풍경만 즐기기에는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가 많다.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 여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산성으로 초대한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6시와 7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하고 고양시청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2. 가을밤 산성을 감싸는 음악회. 어둠이 내려앉은 밤 산성에서 음악이 울려 퍼진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매주 금, 토, 일요일 8시 개폐회식 제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산성음악회를 연다. 산성과 음악, 그리고 가을밤의 조화는 귀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아름다운 선율, 선선한 가을바람과 냄새,
충장사와 충의정이 선사하는 고즈넉한 배경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풍경이다. 3. 빛과 어둠의 아름다운 만남. 빛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미디어 아트가 밤 축제의 화려함을 책임진다. 개막식에서는 익스트림 태권도 팀 K 타이거즈가 미디어 아트와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고 권율 장군을 모시는 충장사도 미디어 아트로 새로운 옷을 입고 시대를 뛰어넘어 소통한다. 운치 있는 산책로는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밝히는데 작은 청사초롱을 직접 대여할 수도 있다. 22개의 역사를 담은 빛 조명 포토존에서는 잊지 말고 추억을 남겨보자. 4. 전통의 멋과 흥이 폭발. 행주산성은 민족의 역사와 자긍심이 숨쉬는 공간인 만큼 축제 역시 전통과 어우러진다. 그중 백미는 고양예술고등학교 아름드리 무용단이 선보이는 폐막 특별 공연이다.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한국 무용은 행주대첩의 기계와 우리 민족의 흥을 일깨우기 충분하다. 또한 충운정에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고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5. 역사 속으로 빠져드는 체험. 역사 속으로 빠져드는 체험도 풍성하다. 먼저 화차 만들기는 임진왜란 당시 3면 사격이 가능한 화차를 개발한 변희중의 지혜와 행주산성의 강력한 전투력을 되새겨준다. 조선시대에 사용한 로켓 추진 화살인 신기전의 모형을 만들고 활쏘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궁에 도전하는 체험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권율 장군의 충졸이 담긴 행주서원을 목판 인쇄로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해도 좋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 런던. 글로벌 경제 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8번째 사례로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 영국 런던을 살펴본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 영국의 수도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며 런던은 전 세계 문화, 금융, 교육에 기여했으며 영국을 강국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런던의 역사는 서기 43년경 론디님으로 세워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템스 강변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런던은 로마 시대의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중요한 중세 도시로 계속 성장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대영 제국의 중심지가 됐다. 이후 런던은 세계 무역,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 글로벌 도시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우선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다. 런던 증권 거래소와 잉글랜드 은행을 포함해 수많은 다국적 은행, 로펌, 보험회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런던은 예술, 연극, 음악, 문학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녔다. 대형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런던에 있으며 미국 브로드웨이와 비견되는 연극, 뮤지컬 명소 웨스트엔드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 붐빈다. 런던의 주민은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지닌다. 도시 인구의 약 40%가 외국 태생이며 런던에서만 3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상생활, 축제, 요리 등에 반영돼 런던 특유의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런던은 오랜 기간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다. 현재 영국 의회와 총리 관저를 비롯해 각 나라의 대사관 및 국제기구가 포진해 있으며 런던의 정치적 영향력은 영국을 넘어 국제관계와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중심지. 특히 런던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뛰어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런던에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ICL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그리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은 최첨단 연구와 혁신적 교육 방법, 그리고 영향력 있는 동문으로 유명하다. 산업계와의 강력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턴십, 고용, 협업 등 진로 및 경력 개발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 세계의 훌륭한 학생들과 존경받는 학자들이 런던 대학으로 모여드는 이유다. 대학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다. 왕립예술대학, 왕립음악대학,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같은 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다. 또한 어학원에는 영어를 배우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로 넘쳐난다. 런던 교육의 특징, 다양성. 이처럼 런던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끌어들여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학문 커뮤니티를 조성해왔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 HESA에 따르면 런던에는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많은 11만여 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독특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런던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적 환경 또한 학업 생활을 보완함과 동시에 총체적인 교육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들은 수많은 학술회의, 세미나, 공개 강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하도록 유도한다. 런던의 사례처럼 고양시도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런던 여행 정보, 런던 아이, 템스 강변에 있는 대관람차, 유럽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로 그 높이가 135m에 달한다. 관람차에 탑승해 런던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30분 정도 소요된다. 빅벤, 웨스트민스터 궁전 내부에 설치돼 있는 시계탑. 1858년 세워진 이후 런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달려 있으며 15분마다 종소리가 울린다. 로스트 디너. 고기를 구워서 조리한 요리를 통칭하는 말로 영국에서 가장 흔한 요리 방식이다. 로스트 치킨, 로스트 비프, 로스트 터키 등 고기의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미트파이. 다진 고기와 그레이비 소스를 넣은 파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주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먹는다. 청년의 날 특집. 고향 청년 창업가가 그리는 밝은 미래. 28 청춘 창업소에서 성공을 꿈꿔요. 고양시 청년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 창업 지원 공간 28 청춘 창업소에는 찬란한 인생의 시기를 도전으로 채워가는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하다. 창업과 성장을 목표로 매일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28 청춘 창업소에 입주한 기업 두 곳을 만나봤다. 행운이 깃든 현대판 부적 챙기세요. 파고든 김유진 대표. 젊음이 한미천이라는 말처럼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 일상에 스며든 전통 소품.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잖아요. 저 역시 디자이너로서 그 꿈을 품고 있었죠. 김유진 대표는 오랜 꿈을 4년 전 드디어 이뤄냈다. 2020년 11월 디자인 전문기업 파고든을 설립하고 이듬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소품 브랜드 스며든을 선보였다. 스며든의 소품은 의미가 남다르다. 요즘 사람들이 부적처럼 매일 지니고 다니는 일상 소품에
전통 문양과 색채를 더해 현대판 부적이라는 개념을 입혔다. 스마트폰 거치대와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손거울 등 제품 하나하나가 개념과 딱 들어맞는다.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의 상징이었던 어사화와 마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행운이 깃든 장원급제 시리즈, 부부와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꽃이 그려진 애화 시리즈, 병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복키링 등 각 제품마다 값진 의미가 스며들어 있다. 덕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다. 젊음이 곧 청년의 경쟁력. 김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 그 결과 스며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4년째 지원을 받으며 탄탄한 브랜드 입지를 쌓는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고양시 이팔청춘 창업소에 입주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인 기업 파고든에게 이팔청춘 창업소는 맞춤옷처럼 잘 맞았다. 기업별로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고 언제든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다른 입주기업들과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해 정보와 인맥을 서로 교류했다. 청년 사업가에게는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이팔청춘 창업소에 들어와 본격적인 판로 개척과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1인 기업이지만 스타트업 홍보 행사인 데모데이에도 참여했고요. 이를 위해 발표 자세와 말투, 시선 등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참 유익했어요. 또 기업 설명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멋진 회사 소개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유진 대표는 청년 사업가의 경쟁력은 역시 젊음이라고 말한다. 젊음이 한 미천이라는 말처럼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기 이륜차 매력에 빠져보세요. DMS 김도윤 대표. 이팔청춘 창업소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현재 삶은 행복 그 자체. 취향 가득 담긴 이륜차. DMS는 전기 이륜차를 수리하고 개인 취향에 따라 꾸며주는 기업이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 이륜차에 비해 소음과 환경 오염이 현저히 적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짧고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아 수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김도윤 대표는 해결책을 찾다 지금의 DMS를 창업하게 됐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고 전기 이륜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이유로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가는데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라도 나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전문가를 수소문해 부탁해야 했어요. 그런 불편을 몇 번 겪다 보니 제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기계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경험과 3D 프린팅 교육 경력, 전기차 개조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DMS를 차렸다. 단순한 수리업체가 아니라 전기 이륜차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조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 취향이 가득 담긴 전기 이륜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로 느끼는 성취감. 2023년 3월, DMS는 창업과 동시에 28청춘 창업소에 입주했다. 전기 이륜차를 보관하는 공간과 고객 상담 공간이 필요했던 김도윤 대표에게 28청춘 창업소는 최적의 장소였다. 개인 사무실 외에 넓은 공용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 부담이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 28청춘 창업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게 막막하잖아요. 이런 지원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구청과 세무서, 우체국 등 주변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기 이륜차 관련해 해당 기관들을 방문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흔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DMS. 혼자서만 즐기던 취미를
이제는 전기 이륜차를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 행복할 따름이다. 김도윤 대표는 청년 창업의 장점을 성취감이라고 말한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좋아하는 일이기에 보람을 느낀다. 여기에 매출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다. 28 청춘 창업소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김도윤 대표의 현재 삶은 행복 그 자체다. 고양시 청년 창업 지원 공간 28 청춘 창업소 청년 창업가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28 청춘 창업소 활발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준 높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8 청춘 창업소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8 청춘 창업소 현황 입주기업 23개사 입주 대상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기업 분야 제조 유통 지식 서비스 IT 콘텐츠 디자인 등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 길 33 화정동 956 2023년 기준 운영 실적 입주기업 총 매출 34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 20명 지식재산권 11건 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 사업 유치 46건 주요 진행 프로그램 1. 전문가 멘토링 고양시 관내 7년 이내 예비 창업자에게 투자, 특허, 세무, 회계 재무, 법률 노무, 마케팅, 창업 일반 7개 분야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 상담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고양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매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개방형 교육 특강 창업에 관심이 있는 고양 시민과 고양시 소재 직장인 및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강 1년에 2회 진행한다. 1회차는 지난 7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하기 주제로 진행됐으며 2회차는 오는 10월 중 진행 예정이다. 3. 창업자 양성 과정 예비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 과정 국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스쿨, 스마트 스토어, 글로벌 이커머스 스쿨, 이베이,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케팅 실무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4. 네트워킹 데이 고양시 청년 창업가들의 만남의 장 올해는 9월 26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선배 창업가 특강, 토크 콘서트,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네마 고향 여행 욕구 뿜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여행 영화 방구석에서 즐기는 세계 여행 그게 바로 영화의 묘미 아닐까? 여행 속 배경을 통해 로마, 비엔나, 도쿄 등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여행 영화의 주연은 도시와 건축, 음식, 술이라 해도 무방하다. 방랑벽을 자극해 기어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멋진 여행 영화를 소개한다. 비포 선라이즈 1995년 유럽 도시의 낭만을 동경하는 이들에게 비포 선라이즈만큼 여행의 충동을 자극하는 영화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영화를 계기로 도시는 등장인물만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 영화의 무대 비엔나가 특히 그러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낯선 누군가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짧지만 강렬한 여행을 보여준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와 셀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비엔나에 내려 함께 도시를 쏘다닌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도시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영화다. 자극적인 장면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비엔나 곳곳의 아름다움을 두루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베르티나 박물관에서부터 마리아 테레지안 광장, 클라인스 카페, 슈바르젠버그 궁전 정원까지 비엔나의 매력적인 명소가 제시와 셀린의 하룻밤 로맨스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특히 두 사람이 다뉴브 강둑을 따라 트램과 대관람차를 타고 뛰어다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오스트리아 수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된다. 홀로 여행 중 우연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성을 만난다는 낭만적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 영화는 비엔나를 로맨스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영화 말미에 하룻밤을 함께 보낸 제시와 셀리는 특별한 계약 없이 헤어진다. 불타는 로맨스가 이렇게 썰렁하게 끝나다니. 여러모로 예측할 수 없는 여행, 우리의 인생이 딱 이런 모양이다. 비엔나의 고풍스럽고 부드러운 크림색 건물, 낭만적인 거리의 조명들, 조용한 거리와 공원, 몽환적인 야경을 품은 도시를 발견하고 싶다면 비포 선라이즈를 강력 추천한다. 낯선 누군가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짧지만 강렬한 여행. 트립 투 이탈리아 2015년 궁극의 미식 여행 레시피. 트립 투 이탈리아는 모든 여행자가 꿈꿀 만한 장면들을 쉴 새 없이 보여주는 영화다. 미니 쿠퍼 자동차를 빌려 엘라니스 모리셋의 제기들 이틀핏을 들으며 아름다운 이탈리아를 횡단하는 음식 여행. 트립 투 이탈리아는 마이클 윈터바턴 감독이 만든 BBC 시리즈 더 트립 2010년의 속편이다. 주인공 스티브 쿠건과 롭 블라이드는 한 잡지사의 제안을 받아 이탈리아 먹방 여행을 떠난다. 로마, 폼페이, 라벨로를 거쳐 리구리아, 카프리까지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천혜의 여행지를 횡단하는 여정이다. 촉촉한 봄비와 야생의 등나무, 따스한 오후의 햇살 등 이탈리아의 봄 풍경이 여행자의 감성을 사정없이 자극한다. 특히 로마에서는 플라미니오 광장, 프로테스탄트 묘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이 머물렀던 거리를 지나기도 한다. 꽃중년 주인공들은 명품 레스토랑을 순례하며 군침이 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성게, 가리비, 오징어, 해산물 샐러드, 구운 문어, 새우와 애호박을 곁들인 링기니, 멸치와 현지 포도나무인 프로레를 곁들인 파케리 파스타 등 산의 진미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렇다고 먹방이 전부는 아니다. 낭만주의 화가 루이 에드아르 프르니에의 그림에 등장하는 해변에 머물거나 영국의 시인 퍼시비시 셸리와 조지 고든 바이런에게 영감을 준 장소를 방문하는 등 여러 요소로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덤으로 두 남자의 유머스러운 개그가 중간중간 빛을 발한다. 멋진 이탈리아 음식과 풍경에 눈과 입이 즐겁고 두 남자의 농담에 웃을 수 있는 매우 상쾌한 영화다. 촉촉한 봄비와 야생의 등나무, 따스한 오후의 햇살 등 이탈리아의 봄 풍경이 여행자의 감성을 사정없이 자극한다. 제1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 DMZ의 평화, 생명, 소통, 가치를 다룬 다큐멘터리 축제. 일시 2024년 9월 26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수요일까지. 장소 CGV 고향 백석, 메가박스 백석 벨라시타. 슬로건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 상영작 120여 편. 기쿠지로의 여름 2002년. 여행의 끝에는 성장이 있다. 작곡가 히사 이시조의 음악으로 익숙한 기쿠지로의 여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여행 친구를 짝짓는 색다른 로드무비다. 여름방학을 맞은 10살 소녀 마사오는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이웃집 중년 남자 기쿠지로가 얼떨결에 마사오의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는데 무책임한 어른인 기쿠지로는 가진 돈을 모두 잃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다. 결국 히치하이킹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두 사람은 이상한 사건들과 독특한 모험을 접하게 된다. 감독 키타노 다케시는 기쿠지로를 직접 연기하며 가볍지만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낸다. 기쿠지로의 여름은 관객에게 도쿄 곳곳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거리를 걷는 마사오를 보여주는 일련의 장면들에서는 아사쿠사의 유명한 사원인 센소지를 포함하여 명소가 줄줄이 등장한다. 한때 활발했던 이 활락가는 마사오의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자 아사쿠사에서 개그맨 생활을 시작한 키타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여행을 하며 키쿠지로와 마사오의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 동질감을 느낀다. 무뚝뚝한 태도와는 별개로 키쿠지로는 마사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한다. 결국 여정의 끝에서 마사오는 키쿠지로에게 진심을 느끼고 헤어지기 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연다. 마사오가 여행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떠난 어머니를 찾는 일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 그 자체에 있다. 여행 중 스치는 형형색색의 풍차, 마사오의 배낭에 붙어있는 해바라기, 두 사람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얹은 커다란 나뭇잎 등 시적인 이미지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다.
히치하이킹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두 사람은 이상한 사건들과 독특한 모험을 접하게 된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2007년. 꿈꾸는 삶을 누리기 위해 행동하라.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은 암치료병원에서 같은 방을 공유하게 된 예상치 못한 커플의 이야기다. 에드워드 콜과 카터 챔버스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생면부지다. 카터는 일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해 새 아이를 둔 그는 퀴즈 애호가이기도 하다. 반면 콜은 4번이나 결혼한 이력이 있는 갑부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둘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사실에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고 실천하기. 즉, 버킷리스트가 이 영화의 핵심이다. 가진 것이 돈뿐인 백만장자 콜은 카터를 개인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세계 일주 여행에 초대한다. 세계 일주 여행의 목록은 젊음의 활력으로 그득하다. 스카이다이빙, 스포츠카 운전, 만리장성, 피라미드, 타지마할 방문, 히말라야 트레킹 등등. 두 친구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깨달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카터는 딸과 관계가 소원한 콜에게 화해를 권유하고, 콜은 카터가 아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들의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콜이 스카이다이빙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하는 말이다.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의 말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은 각자의 꿈을 좇으며 살아가야 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두 친구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깨달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고향 관광정보센터 영화 무료 상영. 매달 시네마 고향에 소개되는 영화 한 편 무료 상영. 영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일시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4주차 토요일. 장소 고향 관광정보센터. 정발산역 2번 출구. 인원 40명. 선착순. 육아 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형제의 갈등 문제. 초등학생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6살이고요. 최근 두 아이 사이에 갈등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첫째는 동생이 태어난 후로 관심을 뺏겼다고 느끼는지 동생에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반면 둘째는 형에게 관심이 많아요. 두 아이에게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부모로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명종, 가명. A.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각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 첫째는 동생의 등장으로 자신의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많아지면 첫째는 동생을 점점 미워할 거예요. 이는 두 아이의 관계를 악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동생이 형을 귀찮게 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그때는 첫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그 다음으로 동생이 형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동생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런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첫째가 둘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동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노력을 인정하고 많이 칭찬해 줘야겠죠. 동생에게 잘해줬더니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멋진 형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고마워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둘의 갈등은 적어지고 관계가 점차 좋아질 겁니다. Q2. 덩치가 작은 우리 아이.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참 과격하게 놀 시기라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발한 놀이를 주도하는데요. 문제는 제 아이가 생일이 늦은 데다 키와 체형이 작은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밀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요. 아이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비, 가명. A. 다른 아이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순간은 어쩌면 앞으로 성장하며 마주할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회로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아이가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달래고 의지를 다지는 한마디를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다음엔 반드시 내가 이긴다 같은 다짐일 수 있겠죠.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가 자신의 강점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몸을 부대끼며 놀 때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신체적인 조건에서 밀리는 대신 분명 다른 강점이 있을 거예요. 놀이를 주도한다고 하니 가급적 몸을 쓰는 놀이보다는 다른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 보라고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신체적인 능력만큼이나 좋은 능력이라는 말도 덧붙여 주시고요. 아이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로 함께 즐겨보면서 아이의 능력을 칭찬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을 확실히 인지하는 아이는 훗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3. 소리 지르며 말하는 아이. 제 딸아이는 이제 39개월이 됐습니다. 몸은 작은데 말을 할 때면 항상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작게 말해 라고 해도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저희가 다둥이 가족이라 항상 시끌벅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빠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딸이다 보니 더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지혜, 가명. A. 어린아이에게 목소리 조절과 같은 신체적인 조절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게 말해 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톤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각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1번은 도서관 등 아주 조용한 곳에서 소곤소곤 말해야 하는 소리, 2번은 일반적인 실내에서 적절한 소리, 3번은 야외에서 내도 되는 소리, 4번은 긴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큰 목소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는 2번 목소리를 쓰자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극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이가 크게 말할 때마다 이 규칙을 계속 언급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방금 자신의 목소리가 어땠나 생각하고 조절해 나갈 겁니다. 아이가 잘 지킨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유아교육학 이론가 레프 비고츠키는 유치원생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면 자신도 그 규칙을 잘 습득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근거해 아이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보세요. 집안에서 오빠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지 감시하게 하는 거죠. 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아이도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의식하게 될 겁니다.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의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원픽 내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9월 23일 월요일까지.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9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